야 발렌시아, 니들이 날 내치더니 내가 얼마 잘하는지 봤지? 라고 이강인 선수가 말하진 않았습니다. 요건 제 관심법이었고요. 하지만 그렇게 말해도 될 만한 경기였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친정팀 발렌시아를 상대로 맹활약하면서 일종의 좀 정의구현을 했다고 할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경기! 한국 시간 26일 새벽에 열린 마요르카 대 발렌시아 경기에서의 이강인 선수의 활약상 토크해봅니다. 자, 이날 열린 경기는 마요르카의 홈구장 에스타디 마요르카 손 모시에서 열린 경기였습니다. 라리가가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죠. 36라운드였습니다. 마요르카가 발렌시아에 1대0으로 승리했고요. 자, 결론부터 이제 스포하고 가자면 이 1대0을 만드는 한 골 이강인 선수가 어시스트를 했습니다. 경기 후 마요르카는 승점 47점으로 11위를 잘 지켰고요. 발렌시아는 이 경기에 앞서서 상승세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강등 위기는 좀 벗어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배 후에 승점 40점으로 13위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이 바이오르카와 발렌시아의 순위는 딱 두 계단 차이지만 승점 7점 차로 좀 많이 나죠. 그리고 이제 발렌시아 현재 위치가 좀 묘합니다. 한때 강등 위기였던 발렌시아는 앞선 상승세라는 게 6경기 동안 무려 4승 1무 1패로 상승세를 강하게 타고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최근 승리는 많이들 아시는 레알 마드리드전의 승리였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를 발렌시아 홈으로 불렀는데 이기긴 했지만 이 경기에서 그 비니시우스 선수에 대한 인종차별 논란이 굉장히 크게 일었죠. 발렌시아 팀을 넘어서 스페인 라리가 전체, 테바스 회장의 좀 미온적인 대처, 그리고 좀 비니시우스를 비꼬는 듯한 대처, 이런 것 때문에 전 세계적인 공분을 사게 되었고 그 중심에 바로 발렌시아가 있었습니다. 뭐 사실 발렌시아 선수 중에서 레알 마드리드전의 그 논란 때 아무도 퇴장을 당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비니시우스만 퇴장을 당했다가 나중에 뭐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발렌시아 쪽에서는 경고만 몇 개 나왔는데 뭐 그 경고 누적으로 유누스 무사와 LI 제메르트가 이번 마요르카전에 못 뛰게 되는 전력 손실은 있었습니다만 뭐 의기소침해지거나 뭐 좀 팀이 하향세를 타거나 그러지 않았더라고요. 여전히 좀 연승 때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온 채로 마요르카에 오면서 멘탈이 좀 뭐 어떻게 보면 좀 튼튼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이제 발렌시아는 13위지만 강등 위기를 벗어난 건 아닌데요. 현재 강등권이 18위 레알 바이아돌리드와 승점차가 단 2점에 불과합니다. 승점차 2점이면 한 경기로도 뒤집힐 수 있는 그런 승점차죠. 물론 발렌시아가 앞으로 남은 두 경기에서 죽을 쓴다 해도 그 밑에 깔아놓은 팀 숫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13위니까 14, 5, 6, 7, 8 5팀 중에서 5팀이 모두 승점을 잘 따서 발렌시아보다 위로 올라오는 저력을 보여줘야지만 강등되는 거니까 밑에 팀들이 승점을 잘 못 따니까 밑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럴 일이 일어날 일은 거의 없습니다. 발렌시아 사실상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뭐 만약에 일이 일어나서 아래쪽에서 무더기로 막 승리를 막 한다면 발렌시아는 강등될 수도 있다. 아직 위기를 벗어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본격적인 경기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강인 선수를 중심으로 경기를 돌아보죠. 발렌시아가 대체로 몰아붙이는 경기였습니다. 슛이 15회 대 4회로 발렌시아가 훨씬 많았어요. 하지만 초반에 많은 득점 기회를 발렌시아가 살리지 못했고 이것을 이강인 선수가 나중에 응징하게 됩니다. 발렌시아가 초반에 잘 풀어간 이유 중에 하나는 마요르카의 전술적인 자충수에도 있었습니다. 이강인이 일종의 왼쪽 윙백이었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윙백, 뭐 아예 측면에만 붙어있는 선수는 아니고 왼쪽 센터백으로 볼 수 있는 코페테, 그리고 왼쪽 윙백 이강인이 전진하면서 이제 3백이지만 뭐 때로는 좀 코페테가 포백의 풀백처럼 보일 때도 있고 이강인이 미드필더로 보일 때도 있는 그렇게 왼쪽 위주로 전진시키면서 공격을 풀어가는 그런 방식을 준비해 왔거든요. 아겔 감독이 왜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첫 번째 교체 카드로 공격수 은디아예를 빼고요. 왼쪽 윙백 하우메 코스타를 넣습니다. 그러면서 이강인을 올리거든요. 그리고 이게 바로 적중을 합니다. 잠시 후에 선제 결승골이 되었습니다. 두 팀의 어떤 멤버를 비교해 보자면 사실 발렌시아 쪽이 전반적으로 더 화려해요. 특히나 교체로 들어온 선수들을 보면 이제 사무 카스티오가 교체로 들어왔고요. AC 밀란에도 있었죠. 저스틴 클루이베르트, 그 유명한 클루이베르트의 아들이고 아약스 돌풍의 한 축이었죠. AS 로마 갔다 왔고요. 에딘손 카바니,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이런 빅리그 상위권 팀에서 뛰어온 선수들이 교체로 대거 들어오는 걸 보면서 아 역시 발렌시아가 여기저기 잘 긁어모으긴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강인 한 명에게 적수가 되지 못했다라는 점이죠. 이강인 선수가 선발 투입돼서 83분을 소화했는데 일단 선제결승골, 아까 말씀드린 그 하우메 코스타 교체 투입되면서 이강인이 좀 올라갑니다. 그리고 후반 19분 상황인데 코스타의 스루 패스를 받은 이강인이 왼쪽으로 빠져요. 그리고 왼발 크로스를 날립니다.
우리가 발렌시아전뿐 아니라 앞선 마요르카의 여러 경기에서 익히 보아온 플레이죠. 왼쪽으로 빠진 이강인의 크로스. 그리고 이제 더욱더 우리가 익숙한 거는 월드컵에서도 봤고요. 조규성 선수의 골을 이끌었던 그런 크로스 똑같은 게 나왔고요. 정확한 위치에 떨어지는 크로스를 베다든 무리찌가 역시나 헤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골 세레머니를 할 때 무리키가 이제 자기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작은 이강인을 안아주면서 손을 이렇게 가리켰어요. 얘 봐라, 얘 크로스 덕분이다,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제스처로 골 세레머니를 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이 도움으로 이번 시즌 6골 5도움에 도달했습니다. 공격 포인트 10개가 이미 있었는데 11호 공격 포인트에 도달을 했죠. 굉장한 좀 팀 내 사정을 생각한다면 정말 좋은 그런 어떤 공격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발렌시아의 최다 공격 포인트는 7개입니다. 카바니 선수고요. 무리찌는 이 어시를 받은 이 득점으로써 무려 이번 시즌 14호 골이 됐습니다. 지난 시즌 잔류의 주역다운 그런 모습을 이번 시즌 내내 이어가고 있고요. 이번 시즌 마요르카가 좀 돈이 정말 없는 팀이라서 돈을 억지로 끌어모아가지고 무리찌를 샀는데 그런 보람을 보여주고 있죠. 14골, 한 시즌 14골은 21세기 마요르카 선수 중에서 역대 3위에 해당하는 정말 좋은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2007-2008 시즌 다니엘 구이사, 이때 구이사는 27골로 득점왕을 차지한 선수죠. 그리고 유로 2008에 승선해서 스페인 대표팀의 유로 우승에 일조했고요. 그 다음에 2위가 2003-2004 시즌에 사뮤엘 에토우 설명이 필요 없죠? 다 아시죠? 그 바르셀로나와 인테르 밀란에서 챔피언스리그 정상에 올랐던 그 선수인데 그 직전에 이제 레알 마드리드에 있다가 좀 팽당하는 거 비슷하게 나와서 마요르카에 있었거든요. 에토우가 17골을 넣은 적이 있습니다. 이 둘에 이은 21세기 마요르카 선수 득점 3위고요. 아직 경기가 남았으니까 모르죠. 에토우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도. 자, 이번 경기 얘기로 돌아오면요. 이강인은 아까 말씀드린 그 어시스트 외에도 전반 44분 아마트 은디아에게 내준 땅볼 크로스를 비롯해서 팀 공격 대부분을 책임졌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드리블 스페셜, 매 경기 드리블 스페셜이 정말 두꺼워지고 있는데 여기 들어갈 만한 대표적인 장면은 후반 27분 나왔다고 할 수 있겠어요. 왼쪽 측면에서 공을 받은 이강인이 이제 사이드라인에 딱 대고 있었기 때문에 빠져나갈 방향이 한쪽은 측면으로 막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일단 상대를 등을 진 다음에 발바닥으로 긁는 그런 기술로 2명 사이를 빠져나갑니다. 상대 선수의 그 발에 공이 한번 걸릴 뻔했지만 이강인이 다시 따내서 나가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었고요. 제 3의 수비수, 이강인 선수가 발렌시아 있을 때 막판에 많이 호흡을 맞췄던 코에이라 선수가 달라붙었지만 완전 달라붙기 전에 그 발렌시아 선수들 여러 명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서 이강인이 패스를 빼냅니다. 그래서 총 3명을 혼자 무력화하는 그런 탈압박이었고 끝이 아니에요. 바로 이어진 마요르카의 득점 공격 기회가 이제 한번 무산된 다음에 스로인이 이어졌는데 던진 걸 이강인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앙 쪽으로 이동하면서 3명 사이에서 이강인 특유의 그 어깨 페인팅을 동반한 신들린 탈압박이 나왔고 이강인 선수의 패스가 한번 끊기자 다시 주워서 결국에는 무리찌에게 연결까지 해내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어떤 테크닉과 여러 가지 장점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경기였고요. 자, 후스코어드 기준, 후스코어드는 옵타 스탯을 기반으로 하는 그 축구 스탯 제공 서비스죠. 후스코어드 기준으로 이 경기 이강인 드리블 성공 횟수 4회로 경기 2위입니다. 1위는 코페테예요. 자, 경기 2위 4회였고 성공률은 이번에 100%였습니다. 4번 하는데 100%. 정말 어려운 일이고 전 유럽에서 드리블 성공 횟수가 이강인이 최상위권이죠. 이 경기 전 통계로 6위였습니다. 그리고 성공률은 그 중에서 1위였어요. 60이 넘었죠. 그러니까 드리블 딱 한 번에서 3번 성공한 그런 선수가 유럽 어딘가 많이 있을 테니까 그런 선수들 100%잖아요. 그렇게 표본 영어 작은 선수들 빼고 드리블 상위권 중에선 이강인 전 유럽 1위란 말이에요. 성공률이. 여기서 한 번 더 100%를 찍으면서 성공률을 더욱 올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후스코드에서 나온 평점은 코페테에 이은 2위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키패스 3회였는데 키패스가 이강인 선수 패스를 받아서 마요르카의 슛이 나왔다라는 기록이거든요. 마요르카의 총 슛이 이날 4개였습니다. 그 중에 3개가 이강인 키패스에서 나왔다. 75%를 이강인이 책임졌다. 엄청난 비중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중볼 1회 획득, 공중볼 경합 시 승률은 100%, 그리고 태클 2회 시도 중에 1회 성공, 가로채기 1회 성공 등 역시 좀 헌신적인 플레이, 수비 가담을 의미하는 지표 역시 이강인 이번 경기도 정말 훌륭했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이강인 선수와 발렌시아의 어떤 인연 한 번 더 돌아볼까요? 발렌시아는 이강인 선수가 유소년 시절부터 프로 초창기까지 몸담은 말 그대로 친정팀이죠. 우리가 잠깐 한 2년 정도 있었던 팀을 친정팀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좀 그냥 수사법상의 얘기고, 이강인에게 발렌시아는 진짜로 친정입니다. 뭐 길러준 곳이죠. 하지만 막판에는 악연에 가까웠습니다. 이강인은 애지중지하는 듯 보이면서 딴 데로 뭐 임대도 안 보내주고 그러는데, 막상 시즌이 시작하면 알력 다툼 때문에 쓰질 않았죠. 회장은 써라 말해놓고 방치하고, 감독들은 이거 어떻게 써요 이렇게 하면서 막 안에서 싸우고, 이강인 선수는 그 사이에서 뛰지도 못하고, 이런 나날이 좀 길게 이어져 왔습니다. 자, 라리가 기준으로 보면 이강인 선수가 2018-2019 시즌 교체로 딱 3번 들어가서 21분 뛰는데 그쳤습니다. 이때가 좀 답답했던 시절이죠. 그런데 2019년도 여름에 U20 월드컵에서 MVP를 차지하고 오게 돼요. 발렌시아가 전 세계 최고의 유망주를 가지고 있다는 게 피파로부터 공인이 된 셈이었어요. 그런데 이어진 19-20 시즌 선발은 3번, 교체 투입 14번. 교체 투입이 너무 많고 선발이 너무 적었고 들어갔다 빠지고 막 이랬죠. 그래서 445분 뛰면서 2골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 시즌은 사실 출장 시간이 좀 늘었어요. 선발 15회, 교체 9회로 1267분을 뛰었는데 공격 포인트는 도움 4개로 좀 늘었고요. 하지만 아직 만족스럽진 않았다. 이 상태에서 이강인을 더욱더 이제 중용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수를 찾을 것인가의 기로에선 발렌시아가 뜻밖에도 이강인 선수를 뭐 돈도 안 받고 자유계약으로 풀어주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죠. 비유럽 선수 쿼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니 그걸 당연히 이강인한테 써야지 누구한테 쓴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엔 이강인을 내보냈고, 마요르카가 감사합니다 이러면 줍줍을 했죠. 마요르카에서 첫 시즌 출장 횟수와 출장 그 시간은 사실 발렌시아 막판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1년 동안 적응기를 거친 뒤에 이번 시즌 완전한 주전으로 올라섰어요. 그래서 현재 36라운드인데 32경기 선발, 3경기 교체, 1경기만 빼고 다 나왔고요. 2756분 동안 6골 5도움을 기록하면서 전 유럽 최고 유망주로 올라섰습니다. 자, 이강인 대신에 발렌시아가 당시 택한 선수 누구인지 기억나시나요? 마르코스 안드레라는 공격수였거든요. 당시에도 못하는 선수는 아니었는데, 이강인이 말하자면 지금은 약간 서툴지만 1, 2년만 키우면 유럽 최고가 될 수 있는 싹수가 있는 선수였다면, 안드레는 성장 가능성 거의 없고 지금도 좀 빅리그에서 그냥 뭐 로테이션 정도 하는 공격수, 나중에도 그 정도의 선수, 이런 선수였어요. 그래서 안드레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 시즌 고작 1골 기록하면서 주전 경쟁에서 밀려 있고요. 이번 마요르카전은 무릎 부상으로 결정했습니다. 6골 5도움 선수를 공짜로 버리고 그 자리에 1골 선수를 데려온 팀이 있다? 그게 발렌시아입니다. 이번 시즌 괜히 강등위를 갖은 게 아니죠. 자, 피터림 씨, 피터림 회장님, 더 후회하십시오. 이강인에게 내가 어떤 대우를 했는지. 밀어줄 거면 밀어주던가 임대를 보내던가 했어야죠. 발렌시아 시절에. 더욱더 후회하면서 이번 경기를 지켜보셨기를 바랍니다. 이강인 선수 남은 2경기에서 공격 포인트 더 쌓고 뭐 더 좋은 활약 보여주시고, 이제 부상 없이 잘 시즌 치르고, 그리고 한 경기는 무상이 된 것 같죠? 그건 뭐 한국에서 보고 싶어 했던 분들 입장에서 아쉽겠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이번 시즌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이적 시장 뭐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시길 바라겠습니다.